제가 배달 음식을 하루에 한 번, 거의 매일 이렇게 시켜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1년 사이에 20kg가 늘었던 시기가 있어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한약도 먹어봤고, 전신 지방 흡입, 식욕 억제제 다이어트 주사도 맞아봤고, 전신 지방 흡입을 내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다 하면서 했는데도 이제 다시 돌아오고. 펠테스 하고 집밥 하니까 된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럼 어떤 것들이 또 도움이 됐어요? 좀 구체적 가이드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 김보희님입니다. 보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보희입니다. 저는 2023년에 최겸님을 처음 배웠고요. 그때 최겸님 처음 배웠을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삶이 많이 바뀌었고,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체중이 한 30kg 정도 감량이 되었고, 그 외에도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항상 겸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이전과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네.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희님이 그동안 습관 관련해서나 뭐 건강 관련해서 나왔던 예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부터 시작을 하자면 소아 비만으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게 몇 살 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칠삭동이에요. 그래서 7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2.3kg 음. 엄청 미숙아로 태어났고, 음.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우유를 먹을 힘도 없어서 거꾸로 매달아서 코로 우유를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미숙아였는데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면서 외할머니께서 저를 케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외할머니 댁에서 자라고 주말에만 어머님을 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주말에 저를 만나면은 항상 이제 패스트푸드, 그때 어렸을 때 뭐 KFC, 피자헛 뭐 이런 패스트푸드들이 한국에 막 들어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스파게티, 피자, 햄버거, 돈가스 이런 걸로 저를 막 어머니의 사랑의 방식이 표현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미숙아였던 제가 2.3kg로 태어났던 제가 유치원 이제 졸업할 때쯤부터 살이 포동포동 찌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40kg. 네. 그 뒤로 항상 소화 비만으로 살았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고, 위절제술 말고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한약도 먹어봤고, 전신 지방 흡입 수술도 해봤고, 식욕 억제제도 먹어봤고, 다이어트 주사도 맞아봤고, PT도 받아봤고, 온갖 운동도 다 해봤고, 전신 지방 흡입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다 하면서 했는데도 이제 다시 돌아오고. 언제였어요 그거? 그게 20대 초중반?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가 몇 살 때였어요? 29살 때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20대 후반에? 네. 20대 시절은 어땠어요? 20대 시절 어두웠어요. 네. 많이 좀 힘들었죠. 항상 이제 비만이었고, 다이어트, 제 인생의 목표가 다이어트, 목적이 다이어트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었다 보니까 이 비만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뭔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오로지 목표가 다이어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찌면은 우울해지고, 살이 좀 빠지면은 나아지는데, 그것도 진정으로 또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를 항상 미워하면서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우울했죠? 20대 때. 그렇다고 뭐 행복한 추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 마음속으로 비만에 대한 걱정과 불안, 강박, 다이어트 강박이 되게 심했어요. 그걸 안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겸님을 뵙고 에리님을 뵙고 다이어트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죠. 그러면 그동안 많은 다이어트를 했고 엄청 고생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변화는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스타일스 다이어트 3기를 제가 참여를 했고, 스타칠 3기? 네, 스타칠 3기. 그러면서 운영 2팀으로 활동을 했고, 워크숍에 가서 겸님과 에리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1박 2일 갔다 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때 다들 이제 메모에다가 이 워크숍을 통해서 내가 바꾸고 싶은 거,
버리고 싶은 거를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음. 캠프파이어 이렇게 던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 근데 거기다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내 몸을 미워하는 마음 이걸 적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 몸을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어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던지고 왔는데 에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나를 미워하면서 하면 안 된다. 지금의 나도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져 볼까? 그리고 나의 잠재력을 조금만 더 끌어내 볼까? 나의 베스트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마인드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정돈하고 나를 돌보면서 건강하게 가꾸다 보면은 살 빠지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면은 다이어트가 안 되겠구나. 지금의 나도 괜찮아. 근데 좀만 더 나아져 볼까? 이런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바디올로지의 유영 선생님과 이현 선생님을 처음 뵀어요. 그렇죠. 매트매틱스. 저희 워크샵 때 그때 수업했던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때 제가 이나님의 얼리버드 모닝 클래스를 새벽에 듣고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 네, 네. 맞아요. 줌으로 하는 요가 클래스가 있는데 음. 그 스다첼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맞아. 또 할인을 또 해주셔가지고 저는 겸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거는 무조건 다 일단 참여하는 그런 열혈 구독자였기 때문에 다 삶에 적용하고 봤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가를 하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2년 전에 한 번. 그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을 해가지고 이나님 그 요가를 하는데 되게 좋아요. 요가가 너무 좋고 나랑 잘 맞는 운동인데 자꾸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 되는 동작도 많고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그 통증에 집중을 하게 돼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디올로지 유영 선생님께 제가 찾아가서 제가 요가라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을 해서 요가를 하는데 제약이 많고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필라테스 개인 레슨을 20회 정도 받아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디올로지에서 이제 강사 수업을 듣고 계시는 안양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서 바로 등록을 했죠. 필라테스를. 그러면서 필라테스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요. 20회를 훌쩍 넘겨가지고 네. 그리고 평생 할 생각이고요. 필라테스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네. 게 좋아요? 필라테스가 김주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고유 감각 명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라테스를 할 때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김주환 교수님이 예로 들어주시는 게 암벽 등반이랑 서핑이잖아요. 암벽 등반이랑 서핑할 때 오늘 뭐 먹지? 이 얘기하면은 이제 떨어지거나 넘어지잖아요. 맞아요.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생각 안 되고 오로지 내 근육과 몸의 균형, 뭐 움직임 그런 것들에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움직임 명상을 하고 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운동들은 하고 나면 에너지가 되게 소진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필라테스는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겨요. 네. 몸과 정신에 활력이 생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필라테스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할머니 돼서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에리님의 집밥 수련 챌린지 1기를 참여했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네요. 맞아요. 맞아요. 작년 이맘때 일기했을 때. 네. 1기에 참여해서 제가 부엌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동안 유튜브 영상 많이 봤고 네. 집밥 상담소도 왔었고 맞아요. 그리고 진짜 많이 봤잖아요. 네, 정말 많이 봤죠. 근데 진짜 부엌에 서게 된 게 챌린지 일기 참여하고 네, 맞아요. 제가 배달 음식을 하루에 1번, 2번, 거의 매일 이렇게 시켜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체중도 많이 늘고 1년 사이에
20kg가 늘었던 시기가 있어요. 거의 매일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다가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재수술도 했었고, 그런 배달 음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아, 있었던 허리디스크가 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운동을 더 해서 다친 게 아니라 음식을 나쁘게 먹을 때 네. 디스크 상태가 안 좋아졌다? 맞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1차 수술을 했었고, 한 3년 정도 전에 좀 직장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어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은 배달 음식. 예를 들어 마라탕, 치킨, 피자, 떡볶이, 맵고 자극적이고 짜고 기름진 나쁜 기름들이 들어간 것들을 먹고 나면은 좀 달달한 게 또 땡겨요. 그러면 버블티, 그리고 뭐 빙수 이런 거 시켜 먹고. 그렇게 하다가 1년 사이에 20kg가 찐 거예요. 근데 먹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공허하죠. 네. 죄의식이 좀 들고, 아, 또 먹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고. 현타가 온다고 말하죠. 그 배달 음식 시키고 나서 남은 쓰레기들을 정리하면서 자괴감이 들죠. 네. 근데 그게 또 반복돼요. 퇴근하고 나면은 또 떠올라요. 그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네. 그럼 또 이제 주문하면서 집 가고. 무튼 그러면서 집밥 수련 챌린지를 신청하면서 직접 장을 보고 레시피 적어가면서 공부하고 요리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주방에 발을 들였죠. 그럼 챌린지 자체가 준 어떤 힘이 있었던 거네요? 네. 아, 나도 요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과정으로 요리되고 한 거를 이제 먹는 것이 나를 돌보는 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달았죠. 그리고 생각보다 나 요리 좀 잘하는데? 약간 이런 자신감도 느끼고 네. 그리고 맛도 있어요.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가족들과 나눠 먹고 네, 또 맛있게 드시고 가족들이 그러면서 또 행복함을 느끼고 그런 과정도 있었죠. 그때 했던 요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겠다 했던 게 달걀찜. 아, 너무 쉬운 거예요. 명란 들어가는 네, 거? 명란 달걀. 이렇게 체에 걸러가지고 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는 것. 너무 맛있는 거예요. 레시피도 간단한데 너무 맛있고. 그래서 이거는 평생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스지수육 했는데 진짜 시간은 오래 걸렸거든요. 거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했어요? 네, 라면도 제가 못 끓이거든요. 잘 못 끓이거든요. 챌린지였죠, 저에게는. 그러면 챌린지 끝날 쯤에 어땠어요? 챌린지 끝날 쯤에 요리가 막 엄청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얻어가는 거는 달걀찜 정도의 레시피 정도? 하지만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한다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독립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림을 한다면 역시 집밥이다. 집밥을 해먹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러니까 일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딴 사람이 돼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네. 그 어쨌든 과거였던 그 어려운 장벽을 한번 넘어보고 맞아요. 그 긍정적인 어떤 경험들을 해보는 정도에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밥 겸 찍고 있잖아요. 밥하는 겸. 이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찍는데 네. 아, 그래서 이게 일주일이 너무 짧고 네. 예전에는 저도 요리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어떤 미션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일주일 단위로 하니까 네. 약간의 그 긴장감도 있고 네.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또 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또 피드백 받고 자체 재밌으니까 네. 요리가 요즘 좀 빨리 느는 느낌이 있어요. 오. 역시 수련. 수련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세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냥 가만히 그냥 하자 하는 거는 조금 인간의 본성상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집밥 수련 챌린지 아니었으면은 지금도 주방에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되게 경이롭다 생각해서 네. 아마 집밥 챌린지 주주 하시는 분들이 네. 보시고 사실 지금 보이님 말고도 집밥 챌린지 안에서의 일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 보면 그 칸톡방 보면 이제 뭔가 사람들 변화? 네. 근데 그게 이제 살 빠지는 게 아닌 거지. 네. 삶이 바뀌는 거. 완전. 네. 관계 바뀌고 맞아요. 자존감 갑자기 새로운 거 도전하시고 네. 운동하고 갑자기 정말 그 에리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처음에는 살 빼려고 시작했던 건데 그게 주 목적이 되지 않고 내 그냥 삶이 바뀌고 체중 감량은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는 거? 그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몸무게를 줄이려고 다이어트하고 내 몸을 날씬하게 바꾸려고 다이어트를 하면은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면 필라테스 하고 집밥 하니까 된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럼 어떤 것들이 또 도움이 됐어요? 좀 구체적 가이드가 있으면? 작년에 살이 조금 많이 빠졌던 거는 수면을 엄청 많이 신경 썼어요. 아. 네. 그 겸님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이거 제가 방금 처음 들었어요. 네. 제가 이거 알고 한 거 아닙니다. 네네. 이거 광고 네. 기획한 거 아닙니다. 네. 일단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너무 겸님 처음 뵀을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 얘기는 내가 3년 전에 똑같이 했지. 그니까요. 잠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작년에 시작한 거지? 아니요. 아니. 네. 근데 잘 안 지키고 있다가 좀 진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한 8시 때부터 그 안경 쓰고 10시에 잠자기 시작하고 8시간 정도 자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나님 6시에 요가 하고 소금차 마시고 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살 어떻게 그렇게 뺐어?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잠 잘 잤고 나쁜 음식을 끊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끊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보이님 사실 어떻게 보면 중독의 회로가 되게 강하게 있었던 걸로 보이고 엄청나죠. 뭐 배달 음식이든 바깥 음식이든 네. 자극적인 것들이든 네. 그런 것들을 끊는 건 어땠어요? 완벽하게 했어요? 아니면 뭐 적당히 어떤 룰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초반에는 정말 철저하게 끊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딱 끊었어요.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배달 음식 끊고 편의점에서 사 먹던 과자, 젤리, 초콜릿 빵,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정말 딱 끊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권해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냥 끊었다. 일단 초반에는 끊었어요. 네. 왜냐면은 한 번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면은 입이 터질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일단 끊었고 그러면서 닥터 라이블리 선생님의 그린 스무디 그런 것도 먹고 야채찜 같은 것도 먹고 하면서 좀 초반에는 식단을 좀 철저하게 했어요. 그 기간이 얼마 정도예요? 그러면? 6개월 정도? 그러면서 살이 쭉쭉 빠졌어요. 네, 나쁜 음식을 일단 끊으니까. 네, 그러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이때 필라테스 같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2월 워크숍 이후로 필라테스 계속 같이 했어요. 그럼 작년이 이제 바뀐 되게 큰 분기점인 한 맞아요. 해였고 네. 작년에 집밥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쁜 것들을 확실하게 제한을 했는데 네, 첫 6개월은 좀 엄하겠다. 맞아요. 그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겠지만 달라요. 어떤 분들은 조금씩 먹어가면서 하라고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한 번 먹은 게 뭐 이만큼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살을 그래도 빼려면 어느 정도 빠져야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끊어야 되는 사람이야, 초반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체중 감량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나가자, 먹고 싶으면.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예 끊었고요. 지금은 두쫑쿠도 먹고요. 네. 그리고 가끔 배달 음식도 먹고 지금의 룰은 뭐예요? 지금의 원칙은 뭐예요? 너무 자주 먹지 않는 거? 식사는 하루에 한 끼, 2끼 정도 먹고요. 식간 간격을 두려고 해요. 네, 그리고 저녁을 좀 일찍 먹으려고 하고 두쫑쿠를 먹더라도 좀 일찍 먹고 네, 이런 식으로 두쫑쿠, 젤리, 일명 나쁜 음식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중요하지. 네, 그게 너무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셨던 말씀인데 그 음식들이 너무 미웠거든요. 마라탕, 마라샹궈, 젤리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생각났던 그 음식들이 나를 살찌게 했던 음식들이 너무 미웠는데 겸님이랑 에리님이 그 음식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MT 때도 그게 있었어. 워크숍 때. 맞아, 네, 맞아. 맞아요. 그러면서 그 음식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그때 당시를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 내 몸이 지금 원하는구나. 먹고 싶어 하는구나. 먹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죄의식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 죄의식이 생기면 먹고 나서 더 힘들어져요. 맞아요. 오히려 그냥
긍정한 마음으로 네. 먹고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안 맞아요. 돼서 겸님도 처음에는 설밀러티 안 돼!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네, 옛 초반에는 맞아.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겸님의 스탠스가 때에 따라 뭐 어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에서 적당히 드세요. 맞아.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때부터. 이것도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배운 거예요. 네. 제가 사실 저는 남성이고 생리 주기 이런 거 네, 없고 호르몬 네. 변화 그렇게 크지 않고 네. 뭐 비만 과거에 그런 거 없었고 네.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네.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1 쓸 때까지는 네. 약간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안 먹으면 된다 네, 의지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네. 그냥 하면 된다는데 네. 이제 그 뒤로 강의하고 행사하면서 사람들 만날 때 네.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맞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완벽함이 오히려 틀렸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맞아요. 깨달았어요. 내가 100점짜리 어떤 습관을 한 달 동안 하려고 하는 게 네. 오답일 수도 있다. 맞아요. 그냥 100점짜리 습관을 한 달 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하는 그거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60점, 70점을 목표로 하고 맞아요. 50점, 30점 상관없어. 맞아요.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면 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동시에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하고 긍정하고 진짜 아까 제가 그냥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네. 진짜 생각해보면 저도 옛날에 한창 그 술을 마실 때 네. 그때 있었고 그때 그래서 버텼지. 네. 그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또 직장인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육아하시는 스트레스 속에서 밤에 뭐 먹을 맥주. 때 그때 숨 쉬고 네. 그때 딱 숨통 트이고 잠시나마 약간 네. 그런 것에 해방되고 물론 그게 단기적인 너무 잠깐 1시간 몇 시간 안에 네. 즐거웠다가 나중에 더 힘들게 만드니까 맞아요. 네. 하지만 그래서 버틴 건 사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게 바라보고 미워할 건 하나도 없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을 것인가 보는 게 더 정답에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사람들한테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에리님이나 주원 교수님이나 여러분들 통해서 자기를 존중하고 긍정하는 게 생각보다 더 중요하구나를 느껴서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미워하지 마시고 네. 그냥 편하게 스스로 보시고 음식도 좋아하시고 만약에 꼭 먹어야겠다면 그때는 이제 너무 몸이 상하지 않게 네. 내가 내일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게 맞아요. 과하지 않게 드시고 사람들이랑 같이 즐겁게 시간 보내시고 네. 뭐 이미 옛날에는 뭐 거의 뭐 매일 나쁜 거 먹었으면서 지금은 뭐 가끔 드시는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점크도 드시라 드셔보셨어요? 하나 먹어봤어요. 오. 근데 그게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제 개인적 이야기인데 네. 건강해지고 삶이 나아지잖아요. 네. 정돈되잖아요. 네. 마음이 평온해지죠. 네. 그럴수록 그런 쾌락작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 그러니까 이거 맛있네. 근데 맛있긴 해요. 근데 이게 네. 느껴져요. 네. 여기서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쾌락 여기 알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나 이 여정에서 경험한 어떤 행복 있잖아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싼 쾌락? 약간 그런 느낌이고 뭔가 정말 진짜 값진 행복이랑은 또 다른 행복의 급을 나눈다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삶 안에 있는 요소긴 한데 맞아요. 그게 네. 안 끌리는 거예요. 네. 안 끌려서 별로 이렇게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맛있긴 하네. 그래야 이런 맛이구나. 이것도 탕후루처럼 이제 또 한동안 이제 네. 사람들 좀 힘들게 하겠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네. 여정이잖아. 네. 그래서 그래야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기억에 남는 거 포인트 짚자면 네. 사람마다 자기 성향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네. 어떤 분들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나 설명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네. 너무 그게 더 네. 강박이 생겨서 네.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그런 적절한 이제 먹는 규칙을 만들어 두시고 오히려 이렇게 틈을 만들어 두시는 게 네. 낫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개만 먹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아예 다 무너지니까 네. 아예 조금 엄격하게 변화를 보고 네. 그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긍정적 변화, 네. 습관의 어떤 안정성들이 생긴 다음에 네. 그냥 습관의 어떤 기초가 잡히고 나면 사실 네. 흔들릴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맞아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간 젤리라고 불릴 정도로 젤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하땡땡 젤리, 특히 사워 젤리를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한 5봉지를 사요. 네. 그러면 한 자리에서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젤리를 좋아했는데 그 젤리를 끊는 게 저에겐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끊었죠. 좀 철저하게 끊고 나서 체중 좀 감량하고 습관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젤리를 먹어봤어요.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맛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맛있긴 한데 예전만큼은 아니다.
이거 맞아요. 또 생각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정도? 이거 저는 네. 적절한 비유 하나 알거든요. 뭐죠? 전 남친, 전 여친 같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때 정말 소중했고 정말 소중했어요. 맞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나한테 그때 나의 상태, 네. 나의 취향에 네. 눈높이에 딱 맞았다. 맞아요. 소중한 시간이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만나면 사실 우리는 진짜 아니구나. 이래서 헤어졌지. 아니면 맞아요. 딱 그 느낌이죠. 네, 그걸 딱 느꼈어요. 맛있긴 한데 예전만큼은 아니네. 그걸 느껴서 그 뒤로 또 안 땡기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관계가 이제 네. 정돈되는 거지. 맞아요. 한 번에 갑자기 이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설민이한테 갑자기 끊었을 때 네. 왜 나 무너질까요 했잖아. 그거는 그 너무 사랑했던 그 전 연인이랑 헤어졌는데 네. 다시 만난 거야. 네. 좋지. 네. 좋지. 네. 근데 하지만 알지. 맞아요. 우리 안 된다는 거 알지. 네, 안 돼. 여전하구나. 네. 근데 또 몇 번 반복하다가 이제 진짜 우리 헤어진다. 맞아요. 저 이제는 진짜 헤어져가지고 젤리랑 편의점 가면 이렇게 그냥 쓱 한번 보고 이런 게 새로 나왔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네. 좋은데요? 네. 너무 이거 실전적이다. 네. 특히 이제 20대, 30대 좀 젊은 여성분들이 네. 아마 보이님과 비슷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특히 저 생리전 증후군이 진짜 심해가지고 생리전 증후군 증상 중에서도 식욕 증가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매일 시켜 먹는 와중에서도 생리 한 2주 전부터는 더 자극적이고 더 양도 많이 시키고 하루에 한 번 먹는 걸 막 하루 2번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 영향을 받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드신지 여자들이 다이어트 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를 너무너무 공감하고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지금은 그 생리 가까워졌을 때는 어때요? 저는 이제 그 PMS 약을 먹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신경도 좀 예민해지거든요. 제가 PMS 기간에. 그래서 그걸 좀 눌러주고 식욕도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서브로 도움을 주는 그런 약이어가지고 근데 그 PMS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먹어왔던 약이어가지고 이번에 살을 막 빼는데 도움을 엄청 준 건 아니지만 약을 오랫동안 먹어오긴 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의 약을. PMS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리 2주 전부터 이제 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엄청 예민하고 평소라면은 그냥 지나갔을 만한 자극들도 되게 민감하게 걸리게 되고 되게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식욕도 증가하고 한 달에 절반을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맞아 2주면 네, 한 달에 절반. 잠시만 근데 봐봐요. 생리 전 2주 동안 네. PMS야. 네. 생리 일주일 동안 불편해. 네.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만 생리 끝나고 일주일 정도만 그냥 쉽지 않아.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저를 그래서 호르몬의 노예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게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생리전 증후군이 심한 원인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뭐 병원에서 말해준 거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그건 증상 완화를 하는 약이고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정말 산부인과도 가봤어요. PMS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뭐 피임약을 처방 받아봐라. 그래서 먹어봤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고. 피임약을 먹어도 효과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로 간 거죠. 오, 그래도 원인은 찾아볼 필요는 있겠네요. 앞으로 이제 네. 좀 시간을 들여서 보긴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 약들도 평생 먹고 싶지 않고 좀 이제 좀 줄여 나가면서 뭔가 저의 힘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들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갑자기 단약을 막 하면 안 될 것 같고 워낙 오래 먹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뭐 습관적으로 마지막으로 또 중요했던 건 뭐가 있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20대 중후반의 여자분들이 보고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조금 더 뭔가 내가 그때 이런 걸 더 해봤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거.